지금 당장 중고나라를 켜보세요. 검색창에 커피 머신 세 글자만 치면 됩니다. 15만 개가 넘는 판매 글이 쏟아집니다. 80만 원짜리 들어오기 머신이 8만 원에 올라와 있고 120만 원짜리 라마르조코 미니는 20만 원에도 팔리지 않아서 매주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커피 머신이 고철이 됐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머신들은 누군가의 설렘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집에서 카페 못지않은 라떼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결제 버튼을 눌렀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홈카페 사진을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설렘은 당근마켓에서 내고 사절 급처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주방 한켠에도 먼지가 쌓인 커피 머신이 있지 않나요? 쓰지도 않으면서 치우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한 그 물건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더 이상 트렌드에 휩쓸려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무언가가 유행할 때 3년 후를 먼저 내다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사버린 물건 앞에서 느끼는 그 묘한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15조 원 규모였던 홈카페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밀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주방에 안 쓰는 커피 머신을 두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5조 원짜리 신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처음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당근마켓에 커피 머신을 검색하니까 제 동네에서만 200개가 넘는 매물이 떴어요. 번개장터는 더 심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검색하니까 15천 개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드론기 마그니피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80만 원에 팔리던 머신인데 지금 8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새 제품이에요. 판매글을 보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3번, 사용, 박스 있음, 직거래 원합니다. 3번 쓰고 파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라마르조코 미니입니다. 이건 진짜 커피 좀 안다는 사람들이 꿈꾸는 머신이거든요. 새 제품이 120만 원이 넘는데 지금 당근마켓에서 2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일주일마다 가격을 내리는데도 연락이 없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판매글 댓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같은 거 팔고 있는데요. 힘내세요. 저는 결국 5만 원에 보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커피 머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얼마에 올려야 팔릴까 고민하면서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올릴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재택근무가 시작됐고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혔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커피라도 제대로 마셔볼까? 그 생각 하나가 15조 원짜리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홈카페 시장 규모가 8조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5조 원으로 뛰었어요. 1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커피 머신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0%가 증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홈카페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800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떴어요. 모두가 자기 집 싱크대 위에 커피 머신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떼 위에 하트 모양 만들어서 자랑하고 원두 패키지 예쁘게 배열해서 올리고요. 홈카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커피 좀 아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정체성이었어요.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5만 원대 입문용 모카포트부터 200만 원대 전문가용 반자동 머신까지 전 영역이 다 성장했어요. 백화점 가전 코너에서 커피 머신이 제일 잘 나갔고 유튜브에는 홈카페 클래스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재택근무, 카페 방문 제한, 집 꾸미기 열풍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누구도 이 열풍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3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15조 원이었던 홈카페 시장이 11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2024년에는 9조 원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스프레소 항공 매출이 전년 대비 23%나 감소했습니다. 네스프레소가 누구예요? 캡슐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화점에 가보면 더 확실히 느껴집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커피 머신 코너가 있었는데 매장 면적이 40%나 줄었어요. 예전에는 드로기, 브레빌, 필립스 머신들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소 브랜드들이에요. AS 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리 맡기려고 전화했더니 저희 브랜드는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머신은 있는데 고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고 거래량이요. 2022년 대비 580%가 증가했습니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뜨겁던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균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커피 머신을 사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머신만 사면 뭐예요? 그라인더가 있어야 원두를 갈죠? 괜찮은 그라인더가 30만 원입니다. 원두는요? 신선한 스페셜티 원두를 사려면 한 달에 10만 원은 들어요. 거기에 필터, 청소솔, 디스케일링 약품 같은 소모품이 매달 3만 원씩 나갑니다. 머신 하나 샀을 뿐인데 숨겨진 비용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문제예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제대로 내리려면 최소 3개월은 연습해야 합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영상에서는 쉬워 보이는 게 손으로 하면 전혀 안 돼요. 크레마가 안 나오고 맛은 쓰기만 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청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20분씩 닦아줘야 하고 주말에는 분해 청소까지 해야 해요. 한 소비자 설문에서 구매자의 68%가 기대와 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오픈 이야기인데요. 싱크대 위에서 40cm 넘게 자리를 차지하는 이 덩치 큰 물건이 쓰지도 않으면서 매일 눈에 밟히는 거예요. 치우자니 아깝고 두자니 거슬리고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밖에서 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023년 오프라인 카페 매출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진짜 다르구나. 집에서 아무리 잘 내려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공간의 분위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그게 커피 맛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홈카페로 한 잔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따져봤더니요. 원두값, 우유값, 전기세, 소모품 비용까지 합치면 한 잔에 5,000원 정도 들어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5,500원인데 5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간과 노력은 빠진 계산이에요. 요즘은 더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월 4만 원 내면 한 달 동안 커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생겼어요.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한 잔당 1,300원 꼴인 거예요. 홈카페가 가성비로도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마시고 싶었어요. 혼자 집에서 커피 내리는 건 더 이상 멋진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캡슐 커피. 예전에는 캡슐 커피를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건 진짜 커피가 아니지 라는 말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캡슐 커피 시장이 2020년 3,200억 원에서 2024년 8,500억 원으로 커졌어요. 4년 만에 2배 반이 넘게 성장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맛이 좋아졌습니다. 2020년만 해도 캡슐은 맛이 없다는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랑 구분이 잘 안 돼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보세요. 캡슐 커피 머신이 5만 원이에요. 캡슐 하나가 500원이고요.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80만 원에 그라인더 30만 원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편의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30초 만에 커피가 나와요. 청소요? 캡슐 빼서 버리면 끝이에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선택지도 엄청 늘었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캡슐 종류가 300개가 넘습니다. 매달 새로운 맛이 출시되니까 질릴 틈이 없어요. 비싼 돈 들여서 어렵게 배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네 번째 균열은 가격에서 왔습니다.
중국산 커피 머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브랜드 에스프레소 머신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국 브랜드는 같은 스펙으로 20만 원에 팔아요. 8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무시했습니다. 중국산이 무슨 맛이 나겠어? 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짜리 이탈리아 머신으로 내린 커피와 20만 원짜리 중국 머신으로 내린 커피를 비교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문가들도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그 영상이 퍼지면서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었네. 쿠팡에서 중국산 커피 머신 판매량이 폭발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로 직구하는 사람들도 엄청 늘었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AS가 불안하거든요. 고장나면 수리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20만 원짜리 고장나면 그냥 새로 사지 뭐. 100만 원짜리 한 번 사는 돈으로 중국산을 5번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5번째 균열은 조금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커피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요즘 카페에 가보면 디카페인 메뉴가 눈에 띄게 늘었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카페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졌어요. 진한 에스프레소를 매일 마시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스프레소 머신의 존재 이유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RTD 커피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RTD가 뭐냐면 Ready to Drink, 그러니까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컵커피, 텀블러 커피 이런 거요. 이 시장이 2조 원을 돌파했어요. 출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2,000원짜리 컵커피 하나 집으면 끝이거든요. 굳이 집에서 20분 일찍 일어나서 머신을 돌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잖아요. 좁은 원룸에서 싱크대 위를 40cm나 차지하는 큰 머신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건을 줄이고 싶은데 저 덩치 큰 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취미도 옮겨갔습니다. 홈카페 하던 분들이 이제는 홈 베이킹으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홈 칵테일을 만들거나요. 새로운 취미가 계속 나오니까 한 가지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홈카페는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간 유행 중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탈리아 이야기입니다. 커피하면 이탈리아잖아요.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이고 커피 문화의 종주국이에요. 그런 이탈리아에서 우리보다 10년 먼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가정용 커피 머신 시장이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시장 규모가 40%나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시 바로 돌아갔어요. 바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커피 마시는 작은 카페 같은 곳이에요. 동네마다 있고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밀라노 벼룩 시장에 가면 지금도 고급 커피 머신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한때 누군가의 자랑이었을 머신들이요. 이탈리아의 커피 머신 제조사들도 전략을 바꿨어요. 데롱기나 라파보니 같은 브랜드들이 가정용 대신 상업용 머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용 시장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카페로 돌아가고 캡슐 커피로 옮겨가고 머신은 중고로 쏟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3년에서 5년 후 한국 홈카페 시장 규모가 5조 원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요. 이탈리아가 겪은 일을 우리도 겪게 되는 겁니다.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32살 직장인 박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그녀는 120만 원짜리 브레빌 머신을 샀어요. 당시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대요. 원두 갈리는 소리, 스팀 올라오는 모습, 직접 만든 라떼 한 잔의 뿌듯함. 인스타그램에 올린 홈카페 사진에 좋아요가 200개 넘게 달렸어요. 그런데 석 달째부터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고역이 됐고 청소는 자꾸 미루게 됐어요. 6달째, 머신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녀는 결국 당근마켓에 머신을 올렸어요. 10만 원에요. 첫 2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씁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홈카페 사진을 차마 지우지 못하겠더래요. 그때의 설렘이 담긴 사진이니까요. 지금도 그 사진은 그녀의 피드에 남아 있습니다. 댓글에는 언니, 머신 뭐예요? 나도 살까 고민 중이라는 친구의 글이 아직 달려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설렘으로 시작해서 귀찮음으로 바뀌고 죄책감이 생기고 결국 포기하는 이 여정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커피 머신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45살 회사원 이준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3년째 매일 아침 홈카페를 하고 있어요. 기결이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저는 카페 맛을 따라잡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맛을 찾은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기대치가 달랐습니다. 유명 카페의 그 맛을 집에서 재현하겠다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15분 동안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투자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는 머신은 40만 원짜리 입문용이에요. 200만 원짜리 고급 머신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은 온라인 커피 동호회에서 활동을 해요. 매주 자기가 내린 커피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원두 이야기를 나누고요. 혼자 하면 금방 질리는데 함께 하니까 계속 재미가 있대요.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커피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둘째,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셋째,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홈카페는 지속 가능한 취미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15조 원짜리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커피 머신이 고철이 됐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사실 이건 커피 머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샀습니다. 홈 트레이닝 기구, 공기청정기, 빔 프로젝터, 닌텐도 스위치. 그때는 다 필요해 보였어요. 다들 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은 어디 있나요? 혹시 당신의 집 어딘가에 방치된 채로 있지 않나요? 트렌드라는 건 무서워요. 다들 하니까 라는 말 한마디가 지갑을 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3년 후 그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사려고 하는 그거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SNS에서 봤으니까, 유행이니까 사려는 건가요? 3년 후에도 당신은 그걸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헐값에 내놓고 있을까요? 다음에 또 무언가가 유행할 겁니다. 그때 이 영상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15조 원짜리 홈카페 신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15조 원 홈카페 시장이 무너진 데는 5가지 균열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았던 진입장벽, 다시 열린 카페문, 캡슐 커피의 역습, 중국산 저가 공세, 그리고 변화하는 커피 문화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당근마켓에서 헐값에 팔리는 수만 대의 커피 머신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커피 머신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3년 후에도 쓰고 있을 건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지갑과 공간을 지켜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트렌드 소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다뤄볼 예정이니까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